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법 시간이네요. 그래서 12월 달은 가볍게 수업을 들어주시면 돼요. 이제 기본서는 이제 12월 달부터 진행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워밍업이다. 몰라도 좋고, 알면 다행이고. 자, 오늘은 몇 쪽 할까요? 256페이지. 256쪽 맞습니까? 자, 조세 징수. 이거는 뭐다? 납세 절차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 절차라 그래요.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친다. 부과와 징수란 용어가 나와요. 이게 납세 절차다. 부과는 뭐다? 세금을 결정하죠? 세금을 결정해서 뭐다? 부담시키는 거예요. 세금을 납세무자가 결정할 수도 있고 정부가 결정할 수도 있죠? 부담시키는 거를 부과라 그래요. 그 다음 부담시킨 다음에 뭐다? 징수는 뭐다? 거두어 드리는 것. 거두어 드리는 것. 걷는 것 줄여서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징수 방법 나왔잖아요. 앞에 뭐가 생략된 거다? 부과, 징수. 그래서 부과랑 똑같은 용어가 뭐야? 결정이에요. 결정. 결정에서 부담시키는 거 부과예요.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부담시키는 거. 그 다음 부담시킨 다음에 거두어 드리는 거를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징수 용어. 자, 그럼 모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식이 과세표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산출세.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녀석은 기억이 날 거예요.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과세표준에다가 뭐를 곱한다? 세율, 세부담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산출해서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와 이해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해와 이해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럼 세율은 누가 결정할까요? 세부담률은 법에서 결정해주고. 굉장히 오늘따라 심각하네요. 아이고, 차분하게 하세요. 그래서 세율은 법에서 결정한다고요. 몇 프로 곱하라고. 그럼 이해와 이해는 납세무자가 결정할 수도 있고 과세권자, 정부가 결정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뭐다? 세금을 걷는 방법은 원칙이 뭐다? 신고납부. 신고납부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보통징수.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나와 있다? 특별징수. 이렇게 세금을 걷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1번 신고납부. 그리고 과로는 뭐다? 국세용어예요. 국세에서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신고납세. 세금을 납부하는 거.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부과가 뭐라고요? 결정. 부과가 뭐다? 결정해서 과세하는 게. 그래서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자, 특별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과로. 국세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라 그래요. 그럼 이 3번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먼저 하자고요. 그래서 특별징수가 뭐다? 포인트가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는 겁니다. 징수에서 지정된 날짜에 세금을 납부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다?
소득세의 일부, 근로소득세. 밑에 있잖아요. 소득세의 일부. 월급날, 월급 줄 때 세금을 띄고 주죠. 그래서 근로소득세라고요.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원천 징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일부를 뭐 한다 이제?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죠. 10%. 그래서 근로소득세의 일부, 소득세의 일부라고요. 월급날 세금 띄고 주잖아요. 그럼 근로소득세의 10%는 뭘로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자, 이런 게 다 특별징수. 국세는 뭐라 그러고요? 원천징수.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소득세의 일부. 이게 무슨 세금이다? 근로소득세. 월급날 회사가 원천징수하죠? 근로소득세 띄잖아요. 이거를 지정된 날짜에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라. 근로소득세보다 10%는 지방소득세로 뛰어가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 소득세의 일부를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세금 띄잖아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를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10%를 뭘로 다시 신고 납부해야 된다?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지방에서니까 이거는 특별징수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은 정리됐어요? 포인트는 뭐다? 회사가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한 다음에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신고납부, 보통징수.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이해와 이해를 누가 결정한다?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결정을 해요. 납세 의무자가 결정을 한다고요. 결정을 해. 그래서 12월 달만 이렇게 판서로 해요. 11월 달만. 12월 달부터는 빔으로 한다고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11월 달은 그냥 하세요. 12월 달은 PPT로 한다고요. 프린트로.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죠. 누구에게? 과세권자, 정부. 과세권자에게 지정된 날짜에 뭐 하는 거야?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세금이에요. 이게 신고납부라고요. 지방세는 신고납부.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신고납세. 납부도 하고 세금을 하는 거. 그럼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5개 위주로 세금을 배워요. 5개.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5개 중에 한 번 내는 세금이 뭐가 있다? 취득세. 그리고 뭐가 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소득세가 있다고요. 소득세도 한 번 내잖아요. 항상 소득세는 부동산 관련 2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하나는 뭐다? 종합소득세. 이렇게.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왜 신고납부할까요?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그럼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돼? 법정 신고기한. 우리 배웠죠 이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60일 이내에 이렇게 지날짜에 신고납부하면 끝난다고요. 이렇게 지정된 날짜에 신고납부하라.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세금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도 박스. 자, 기초니까 뭐에 미치고? 취득세. 2번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3번째는 뭐가 있다? 국세에서 소득세. 3개 딱 적혀 있잖아요. 큰 것만. 출제도 큰 것만 출제돼요. 소득세. 국세. 소득세는 국세예요. 국세. 세무서와 관련된 거요. 국세라고요. 자, 그 다음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가 뭐예요? 이거. 통보징수야. 우리들에게 고지서로
통보해서 걷어가는 거. 원래는 통보징수인데 고지서로 통보해서 걷어간다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 말귀를 알아들어 버리죠? 못 알아듣게끔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라 그래. 원래는 통보징수야. 그럼 보통징수는 과표와 세액을 누가 결정한다? 정부가 결정하는 거야. 과세권자. 정부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납세의무자죠? 납세 의무자에게 뭐를 발급해준다? 고지서 발급. 고지서로 통보해서 걷어가는 거예요. 고지서 발급. 해서 걷어가는 거를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가과세. 자, 그럼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그럼 매년 내는 세금. 매년 내는 세금은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잘해요. 매년 고지서 받고 지정된 날짜에 세금 내니까. 그러나 재산이 없는 분이나 미성년자는 잘 몰라요. 이거 배우면 된다고요. 그 다음 부자들이 내는 세금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이거 부자세예요. 종부세. 매년 내잖아. 2개. 그럼 5개가 딱 됐네요. 정리가. 왜 매년 내는 세금은 고지서를 발급할까요? 매년 내는 세금을 신고하라 그러면 재산가액이 중구난방이죠? 나는 5억에 신고하고 옆집 할머니는 아예 신고를 안 하고 옆집 아저씨는 2억에 신고하고 중구난방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는 어떤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할까요? 공시가격. 정부가 시세의 70~80% 공시가격을 발표한다고요.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가 날라와. 그럼 취득세나 양도세나 등록면허세는 뭘로 계산할까요?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요. 실거래가액으로.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기다려라. 고지서 보내주면 뭐다? 보통징수.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죠?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용어를 쓴다? 정부 부과. 그래서 종부세는 단 선택할 수 있어. 종부세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선택하면 뭘로 바뀐다? 신고납부로 바뀝니다. 부자들은 종부세를 매년 내야죠? 매년 내야 하잖아요. 근데 항상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됐어요? 의심을 많이 합니다. 정부 결정 싫어. 그래서 선택해서 신고납부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원칙은 뭐다? 보통징수라고요. 정부 부과. 그러나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납부로 간다. 이런 게 출제되는 거야. 원칙은 정부 결정이다. 그러나 선택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5개 중에 뭐가 답이다? 종합 부동산세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5개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라. 매년 내는 세금은 가격이 매년 달라지죠? 가격이 매년 달라지니까 기다려라. 고지서 발급. 그래서 재산세는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정리됐네요? 그럼 1번, 2번은 결국 뭐야?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죠? 근데 3번이 왜 나왔어? 이거는 내가 부담하되 납부는 회사가 해주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라고요. 1번, 2번은 뭐다?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예요. 3번은 내가 부담하되 납부는 뭐다? 회사가 해주는 거예요. 원천징수가. 성격이 다르니까 3번이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포인트가 뭐다? 징수 편의가 있는 자, 제3자가 걷어서 대신 납부해 주는 세금이라고요.
그럼 이거를 무슨 징수다? 특별징수. 그리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우리는 보통징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른쪽 가산세와 가산금이다. 글씨가 달라요. 가산세와 가산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작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또 이번에 입법 예고된 게 유예가 됐다고요. 좌우간 세법은 누더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 때는 항상 뭐다? 자기 주관대로 팔면은 세금 폭탄 맞을 수가 있어요. 항상 부동산을 팔 때는 뭐다? 전문 세무사와 상의해서 팔아야 된다고요. 그냥 팔면은 막 돈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그래요. 법이 계속 바뀌므로. 그래서 부모님이 부동산을 판다. 반드시 전문 부동산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해서 팔아야 돼. 그래서 세무사도 엉터리가 꽤 있어요. 한 두세 군데를 꼭 방문해서 상담 후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세금 폭탄을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60일이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해. 이거 무슨 뜻이다? 이행을 안 해. 신고 납부를 이행을 안 한다고요. 그럼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세금을 누가 결정해? 정부가 결정하겠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0만 원이야.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난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 1,000만 원 누가 결정했어요? 납세무사가. 내가 결정 못하니까 세무사 등에 의뢰해서 결정을 했겠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 안 했어. 이행을 안 했다고요. 그러면 정부가 결정하죠?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는 그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를 붙여서?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고요. 자, 그럼 이거는 뭐다? 가산세요, 세. 뜻이 뭐다? 세금에 가산한다. 즉 가산세는 뭐가 되는 거야? 세. 목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세가 늘어나. 예를 들어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안 했다. 가산세를 붙여버리죠, 정부는. 그래서 가산세를 계산하니까 20만 원이야. 그럼 원래는 취득세는 100만 원이죠? 그럼 가산세가 20만 원이니까 취득세가 얼마가 된다? 120만 원.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20만 원짜리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래서 신고 납부를 불이행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취득세가 얼마짜리로 변하는 거야? 120만 원.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은 신고 납부예요. 제 날짜에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고요? 보통징수. 그래서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재산세, 종부세잖아. 이거는 고지납부죠?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제 날짜에 뭐 하면 되는 거야?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고지서가 날라와서. 그 납부하면 끝나. 근데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해요. 그럼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 산, 금이 붙어. 글씨가 달라. 그래서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용어예요. 가산금. 그래서 이 가산금은 뭐다? 세목이 아니라 이거는 뭐다? 연체이자야. 연체이자 성격이라고요. 연체이자. 그래서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연체이자. 납부를 안 했잖아요. 연체이자를 붙인다고요. 그럼 우리는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그럼 고지서 속에 뭐가 붙어 있어? 납기인의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이 찍혀 있어. 그 납기 후 금액이 뭐다? 연체이자가 붙는다. 연체이자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가산금이라 그래.
그래서 이 가산세는 어디에 가산하는 거야? 세금에.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거고, 그리고 가산금은 뭐다? 고지세액에 가산합니다. 이렇게. 가산금은 고지서에 찍혀서 날라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 보면 뭐다? 납기인의 금액이 있고 납기 후 금액이 찍혀 있죠? 고지세액에 가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니까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자, 그럼 꼭대기 한번 보자고요. 257쪽 의 가산세 나와 있죠? 세. 가산세란 밑줄 그어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이행하라. 이행자가 들어가요. 이행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안 하면 뭐가 붙는 거야? 가산세. 두 번째 밑줄 그어 어디에 가산한다고요? 산출한 세액에 가산.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산출한 세액에 가산한다. 칠판 봐요. 그럼 가산세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잘 들어요. 하나는 신고를 안 해. 신고보다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하나는 납부까지 안 하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 가면 신고와 납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구분. 신고 행위와 납부를 신고 불성실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근데 이거 신고 불성실이 나와 있죠? 그럼 납부까지 안 하잖아. 고지전 납부까지 하려면 이거를 불성실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루만 늦게 납부하더라도 불성실한 인간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도 용어가 뭐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용어가 이게 바뀐 거예요. 작년에.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불성실한 용어를 안 쓰고. 자, 그럼 얼마나 붙을까? 얼마나 붙을까? 자, 무신고합니다. 무신고하면 무신고납 세액의 20%가 붙어. 그리고 적게 신고해. 과소 신고하면 세금이 10% 늘어나. 그리고 사기 부정.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면 세금이 40% 늘어난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시험장에 가면 유를. 자, 책에는 없으니까 한 장 넘기면 나와요. 한 장 넘기면. 자, 258쪽. 꼭대기 나왔잖아요. 박스. 꼭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꼭대기 1번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나와 있죠? 부정, 부당은 몇 프로 늘어나? 40%. 니은, 무신고하면 몇 프로나? 20. 과소 신고하면 몇 프로나? 10. 자, 그리고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적게 신고하거나 무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난다? 40%가 늘어나요. 이게 뭐라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그럼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이야.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다운 계약서를 쓰죠? 적게 신고했잖아. 그럼 적게 신고에 40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은폐해서 아예 신고를 안 해. 20%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사기 부정이다 무조건 몇 프로?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무신고하면 세금이 20% 늘어나요. 적게 신고하면 10%. 무하면 20이에요. 무.
기억이 안 날 때는 네 다리 딱 봐. 무 두 개가 딱 펴져 있잖아. 두 개. 20이에요. 이걸 못 외워. 그 다음 사기부장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었죠? 그럼 죽여 살려. 사기부장한 방법으로 떼어먹으면 죽여야잖아. 죽여야 돼. 죽이는 거야 세금으로. 죽이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사형. 사형. 40%.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으면 죽여라. 사형. 그래서 결론. 사기부정이다 몇 프로? 40%. 사기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10 또는 20이에요. 국세지방세 똑같다고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거기 뭐가 찍혀 있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죠? 이거를 용어로 뭐라 그래요? 납부, 지연가산세라 그래요. 이거는 하루하루부터. 그래야 납부를 하니까 고지전. 그래서 일일 몇 프로 붙는다? 0.025%. 하루하루 붙는 거야. 하루하루. 일일 0.025%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0.025%. 그러나 지방세는 뭐다? 75%를 한도로 합니다.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 그래서 지방세는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체납된 조세에 75%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시험은 뭐만 나와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율만 물어본다고요. 율만. 왜 납부 지연 가산세는 12, 10이 아니야. 이거는 일일 일별 계산하는 거야. 하루하루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계속 체납된 조세의 지방세는 75%를 한도로 부탁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기본 과정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밑에는 법 개정이 있어요. 이번에 입법 예고돼 있다고요. 가산금은 알아들었나요? 가산금은 일단은 배워놓자고요. 자,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고지서가 날라왔죠?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부를 안 해.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도 납부가 있고 여기도 납부가 있죠. 이거는 뭐다? 고지, 전. 납부 지연가산세예요. 고지, 전. 고지, 전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다?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죠? 이 납부를 안 했다. 그럼 이거는 고지후야. 고지후야. 그러면 무조건 몇 프로가 붙어? 체납된 조세의 3%가 붙어. 이게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납기 후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납부는 뭐다? 고지후. 납부 지연가산세요. 이에는 이름이 똑같아. 납부 지연가산세. 그래서 이 가산금이 폐지가 됐어요. 가산세로 다 통일했다고요. 근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거 보니까 또 2년을 유예시켰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기본서가 나와 봐야 돼요. 그 12월 말에 법이 통과 여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과정은 용어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그 이거를 뭐라 그런다? 지방세에서는 가산금이라 그래요.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납부, 지연, 가산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산금은 뭐다? 폐지가 됐어요. 뭘로? 가산세로 통일시켰다고요. 작년에. 그럼 여기에 납부는 뭐다? 고지전. 이거는 신고하는 거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붙고 고지전,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이죠? 이거는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고지후. 그래서 3%가 붙는 거야. 뭐 중과상금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기초과정은. 자, 일단은 그래서 국세 위주로 공부하세요. 자, 꼭대기 국세. 258조.
자, 신고는 부정, 사기 부정 몇 프로부터? 40.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자, 그다음 2번. 신고가 아니라 납부 지연 가산세 하루하루 붙죠? 하루하루 몇 프로부터? 0.025%씩 부탁한다고요. 자, 그다음 가산금. 밑에 나와 있죠? 이거는 뭐다? 고지후. 고지후. 이거 대표적으로 뭐다? 종부세야. 고지후. 알아들었나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뭐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럼 고지후 납부를 안 하면 역시 뭐가 붙는다? 납부 지연 가산세 1번만 알아. 몇 프로? 3%. 여기서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정리할 거는 3%는 고지후 납부 지연 가산세고 위에 0.025%는 고지전. 고지전. 0.025%는 고지전. 이거 고지전이잖아.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가산금. 그러나 결국은 뭐다? 가산금은 없어졌어요. 가산금이란 용어를 안 쓰고 뭐를 쓴다? 납부, 지연 가산세란 용어를 써요. 그래서 지방세도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 입법 예고된 게 2년 유예를 시켰다고 나왔어요. 지금 법조문이. 그거는 12월 말이 돼봐야 안다고요. 용어 정리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럼 가산세가 얼마 붙어서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합쳐보니까 20만 원이 붙었어요. 20만 원이 붙었다고요. 그럼 취득세가 얼마야? 120.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납부 기한 안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간다? 다시 가산금. 가산금을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가는 거예요. 참 세법은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258쪽.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 잘해야 돼요. 이거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매년 내는 세금은 기다려라.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발급한다. 그럼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라.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그리고 밑에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죠?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를 안 하면 옛날에는 가산금인데 이거를 뭐라 그런다? 똑같이 납부 지연 가산세.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떨 때는 가산금이고 어떨 때는 가산세고 전 국민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림으로 가산세를 통일했다. 단 지방세는 달라질 수 있어요. 12월 말 법 개정을 좀 봐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258쪽. 자, 17, 18 용어 정리. 용어 정리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봐야 돼요. 자, 부가가 뭐다? 부담하게 하는 것. 그럼 부가랑 똑같은 용어가 뭐라 그랬어요? 결정. 그럼 부담시키려면 세금을 결정해야죠. 납세무자가 결정할 수도 있고 정부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 결정이란 단어가 생략된 거예요.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것. 그 다음 징수는 뭐다? 징수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 걷는 것. 부가징수. 이거를 네 글자로 묶어서 뭐라 그런다? 납세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라고 얘기한다고요. 17, 18을 묶어서 납세 절차. 됐죠? 자, 체납처분비 19번.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안 내면 기다리고 기다리다 그래도 안 내죠? 압류가 들어가요. 압류가 들어가서 공매동을 통해서 그 부동산을 매각해서 세금 대신에 걷어간다고요. 그럼 공매 처분할 때마다 압류가 들어가죠? 세금을 안 내면. 그래서 압류해서
공매 처분까지 매각대금이 결정될까지 들어간 비용을 뭐라 그런다? 체납 처분비라고 얘기합니다. 체납 처분비. 국세는 뭐라 그런다? 강제 징수비. 그래서 압류해서 매각대금이 결정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전부 뭐라 그런다? 체납 처분비. 납부를 연체했잖아. 납부를 연체했죠? 체납.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비용이 들어가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체납 처분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강제 징수비. 이거. 자, 중요한 것만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쭉 나와 있어요. 자, 쭉 밑으로 내려와서 28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자, 징수금은 지방세 징수해야죠. 그 다음 연체하면 가산금도 징수해야죠. 이 가산금을 뭐라고 얘기한다? 납부 지연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가산금을 제일 밑에 적으라고요. 납부 지연가산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금, 거둬들이는 금액은 세금이 있겠죠, 지방세? 그리고 가산금도 거둬야죠? 징수하는 거. 그럼 체납처분비도 공익비용 거둬들어야지? 이거를 우리는 징수금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넘어가요. 260페이지, 29번, 특수관계인. 앞으로 세법을 특수관계인은 뭐다? 결국 특수관계인이랑 거래자라 짜고 팔 수 있는 사이예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뭐다? 혈족, 인척 이런 거 친족관계.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경제적 연관관계, 뭐 경영지배관계. 그래서 우리는 1번만 알면 돼요. 친족관계. 즉 짜고 거래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특수관계인이라고 얘기한다. 1번만 알면 된다고요. 혈족, 인척. 구체적인 거는 타법에서 배우세요. 그냥 짜고 팔 수 있는 관계, 사고 팔 수 있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특수 관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0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별 붙이고 앞에도 별 붙여야 돼요. 어디를 별 붙여야 돼? 256번 조세의 징수 15번. 조세의 징수. 신고 납부 보통 징수 특별 징수가 있어요. 256페이지 15번도 별 붙이라고요. 256페이지 15번 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256페이지 15번 별 붙였어요? 5번 읽었는데 못 찾으면 그냥 넘어가요. 5번 읽어서 못 찾으면 그냥 다음에 또 배우겠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알아두면 돼요. 자, 계속 못 찾았어요. 괜찮아요. 자, 261쪽 들어갑니다. 별 딱 붙여. 모든 세금은 뭐가 있다? 납세할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이번에 33일 때 나올 차례예요. 이거 성립 확정 소멸은 필수입니다. 필수. 자, 모든 세금 우리가 5개만 알면 된다 그랬죠? 5개. 취득세, 등록, 면허세. 항상 5개 위주로 공부하세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번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오늘부터 고지서 날라와요. 이거 소득세. 이렇게 5개. 항상 출제되는 게 5개라고요. 이해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 항상 세법의 기초는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야 돼.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국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소득세,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국세, 지방세. 자,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따로따로 징수하는 독립세. 이렇게.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한 장짜리 다 갖고 왔죠? 그 한 장짜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세법은. 이걸 안 봐. 일주일 만에 지금 보는 거야. 그죠? 아침에 와서 할 일 없으면 이 한 장짜리 보는 거예요. 이거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기본서를 봐야 되고, 그죠? 근데 이 한 장짜리 전체 내용이에요. 배운 한도 내에서 자꾸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뭘로 들어간다?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 뭐가 있다? 성립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 얼마라고 확정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뭐 소멸되는 시기, 소멸 사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성립, 확정, 소멸 무엇을 물어보는지 정리 잘해야 돼요.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성립이 뭐다? 세금 낼 의무가 탄생을 합니다. 세금 낼 의무가 탄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립. 그럼 탄생하면 세금이 얼마라고 확정짓는 것을 확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납부하잖아. 납부하면 세금이 소멸되죠? 그래서 모든 세금은 탄생하고 얼마라고 확정하고 확정된 것을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시킨다고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성립. 이 성립이란 단어는 뭐냐? 모든 세금은 세금 낼 의무.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낼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죠. 그럼 모든 세금은 뭐다? 무대뽀로 거둘 수가 없잖아요. 뭐가 충족되면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돼. 충족되면 모든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합니다.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즉 납세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기초과정에서 과세 요건 몇 가지가 있어? 4가지 이거. 첫 번째는 과세 대상, 두 번째는 납세무자,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 4개. 과세 요건 또 까먹었어. 괜찮아요. 계속 까먹는 거야. 좌우간 세금 낼 요건이 충족되면 4가지예요. 4가지. 첫 번째는 뭐다?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 결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다? 누가? 납세 의무자가 결정이 돼야 되고, 얼마짜리? 과세 표준이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몇 프로? 세율. 이 4가지가 결정되면 세금 낼 의무가 발생된다. 그럼 이거는 세금 낼 의무가 성립만 됐지 확정은 안 됐죠? 확정은 안 됐으므로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러냐? 추상적이라는 용어를 써. 추상적인 성립식이라고도 얘기해. 추상적. 구체적이 아니라. 그래도 두 번째 줄 추상적이 나왔잖아요. 추상적이 뭐다? 성립만 했지 얼마라고 확정은 안 됐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부터 뭐 위주로 세법을 배운다? 세목별로 이 과세 요건 위주로 세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 요건 다르고, 등록면허세 과세 요건 다르고, 재산세 각 세목별로 다르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취득세는 어떨 때 성립할까요? 취득하면 성립하는 거야. 취득하는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된다. 그래서 취득세 나와 있어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60일 이내에 하면 안 돼요.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그럼 취득하는 때가 어떨 때일까요? 매매 같은 경우는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죠. 그럼 잔금이 끝나면 내 거잖아.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어찌고 저찌고 등기 등록하는 때 성립한다. 등록면허세도 박스 기억만 알면 돼요. 기억만. 니은은 면허는 출제 제외. 그래서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성립한다고요. 그럼 등기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 영수증 첨부해야죠. 그럼 등기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박스 니은만 알면 돼요. 자, 재산세, 종부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 기준이. 자, 드디어 나왔네요. 그럼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날짜를 과세 기준일.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날짜 몇 월 며칠을 얘기한다?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하루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는 세금 낼 의무가 성립된다고요. 그래서 6월 1일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준일. 기준이 되는 날짜. 왜 6월 1일일까요? 수많은 숫자 중에 왜 6월 1일 소유자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할까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죠? 그럼 공시가격은 언제 발표하나요? 타법에서 배워요. 주택은 4월 말까지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건토지는 뭐다? 5월 말까지 발표해요. 타법에서 배운다고요. 공시가격 발표 날짜. 4월, 5월이면 다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기준은 뭐다? 6월 1일 기준이 되는 거예요. 5월 말까지 공시가격이 발표되므로 기준은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6월 1일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준일.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재산을 보유할 때 성립한다. 틀려요. 시험은 재산을 보유할 때 성립한다. 틀린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된다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소득세야. 이거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1년 단위로 매겨요.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소득세예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261쪽은 취득세 딱 밑줄 긋고 2번 등록면허세 밑줄 긋고 3번 재산세까지만 알면 돼요. 나머지 밥풀떼기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1번, 2번, 3번. 자, 넘어가요. 자, 국세로 넘어가자고요. 양가로 2번 넘어가면 국세. 넘어갔어요? 자, 박스 1번 별 딱 붙여. 소득세. 소득세 뭐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그리고 6번 박스에 6번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항상 5개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5개 위주로.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도 있고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도 있죠. 그 소득세는 원칙은 뭐다? 1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원칙은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야죠. 그래서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야.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얘기한다? 12월 말일을 얘기해.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을 4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래서 1년 단위로 세금이 계산이기 때문에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을 얘기한다. 12월 말일.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소득세,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서 이제 세금 계산을 하죠. 그래서 다음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5월 1일과 5월 말일은 법정 신고기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립시기야. 성립시기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일. 뭐에 속지 말자?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땡이에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더라도 뭐다?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왜 월급날 세금을 계속 떼잖아요? 그 세금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원천징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쭉 세금을 떼잖아. 그래서 1년 동안 세금을 떼면은 뭐다? 띄운 다음에 12월 말 기준이 되면 세금을 계산하기 시작해서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시기를 배운다? 성립시기. 자, 이거를 5개를 2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 3글자로 뭐라 그런다? 독립세라 그러는 거예요. 독립세. 자, 그럼 한 장짜리로 한번 보자고요. 자, 첫 시간 배운 거 한 장짜리로 정리를 좀 해보죠. 한 장짜리로 정리를 해봅니다. 1페이지 앞면에. 자, 뭐 배웠어요? 꼭대기 징수방법. 한 장짜리로 정리하는 거예요. 한 장짜리로 꼭대기 징수방법 가운데 나왔잖아요. 찾았어요? 징수방법? 꼭대기 징수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1번은 뭐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다시 다니는 분은 합격하는 거야. 무조건. 항상 책가방은 하루 전에 싸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야? 꼭 아침에 부산에. 우리 아들 2명 옛날에 꼭 아침에 막 챙겨. 공부가 될 턱이 있나요? 그죠? 우동생은 뭐다? 그 전날 다 챙깁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도 뭐다? 그 전날 책가방을 다 챙긴다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학원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원을 오게 되는 거예요. 찾았어요? 자, 1번은 취득세는 원칙이 뭐다? 신고납부. 나왔잖아.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으면 여기 봐요.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바뀌잖아. 이렇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세금이 늘어나면 가산세가 붙어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그럼 취득세가 100만 원이죠? 가산세는 20만 원이면 얼마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 120만 원짜리.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공통이에요. 등록면허세도 동일. 자, 세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재산세. 재산세는 보통징수죠? 보통징수가 뭐야? 고지납부.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그럼 미납시 뭐가 붙는다? 가산금. 이게 법이 바뀌면 뭐다? 가산금을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가산세라고 얘기해요. 12월 말에 결정된다고요. 가산금은 연체이자죠?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 둘 다 쓰면 헷갈리잖아. 헷갈리니까 가산금을 뭐라고 얘기한다? 납부 지연가산세.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종부세. 자,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부가 정부 결정이죠.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가 된다? 신고납세로 바뀌어요. 그 5번 양도세. 양도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원칙이 뭐다? 신고납세.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이 가산세를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요. 그 5개 했잖아요. 그리고 이 프린트가 어려운 게 뭐냐면 왼쪽 보고 가운데 봐야 돼.
1번 취득세 보고 쭉 따라오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자, 그 다음 성립시기. 자, 오른쪽 성립시기 나왔죠? 금방 했잖아.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그리고 3번, 4번 재산세와 종부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몇 월 며칠? 6월 1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자, 그 다음 5번째 나왔잖아. 소득세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 딱 정리됐어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